자, 소유권 파트죠. 소유권 파트는 작년에 3문제 나왔죠. 재작년, 재재작년 3년 연속 2문제 나오다가 작년 3문제 나왔는데 3문제 나오는 게 맞아요. 상인관계 1문제, 부동산 취득시효 1문제, 공유 1문제, 그리고 딱 정해져 있다. 2문제 나올 때는 공유는 고정돼 있고 취득시효 상인관계가 엇갈려 나와요. 생각보다 취득시효가 해마다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최근 7, 8년 놓고 보면 그래요, 이렇게요. 근데 3문제 나오면 3군데 나오고요. 자, 소유권 파트에서 211쪽에 일단 소유권의 대상은 어디에 소유권 갖는 거예요, 대상? 어디에 소유권 갖는 거죠? 소유권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소유권이란 말은 동사보다 물건에만 쓰는 용어다. 물건이 아닌 것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물건만이 소유권의 대상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많이 늘었어. 한한다리 또 생각해 보는 거 봐.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권리는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재산적 권리예요. 재산적 권리지. 아직 물건은 아니잖아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아파트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은 돼. 중개 대상물 될지언정 아직은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만약 아파트 분양을 소유권 대상이 된다면 아파트 분양 전매하면 등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물건에만 소유권만 쓰는 거지. 권리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시험장 가서 뭘 고를 때 꼭 본인의 상식에 따라 고르는 분이 계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본인의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데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건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하나, 우리 민법 소유권은 물론 물건 중 가장 완전 물건이며 전면적 권리며 가장 중요한 권리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 절대 원칙을 택한 나라다. 소유권은 절대로 보호해준다. 소유권 절대 원칙 그러면 맞는 문장이요? 틀린 문장이요? 틀린 문장이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는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배웠어요. 소유권 절대로 보호해준다. 이게 자본주의 3대 원리거든 이게. 근데 바뀌었어. 우리 것도 소유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소유권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왜 제한해요? 공공문의. 그래서 소유권 절대로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소유권 상대 원칙을 택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소유권도 어디서만 인정한다? 소유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그러면 현대 사회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전 세계가 다 그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돈도 함부로 못 들고 나가. 외환관리법 따라서 몇만 불 이상 안 돼. 몇십만 불 이상 안 돼. 응? 또 내가 내 땅 갖고 내 마음대로 못 해.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웬 상관이야. 상관 있어 상관없어. 상관 있어. 그러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소유권도 뭘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 많이 알아요? 많이 몰라요? 많이 알아요. 맨날 배우고 있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 중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토지공법이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따로 맞아서 공법이야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배우신 공법에 따르면 다 소유권 제한하는 거지. 내가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응? 그래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제한하는 법률을 따로 말아서 공법이라고 따로 배우는 거야 이렇게요. 어쨌든 용어를 쓸 때 소유권 상대 원칙. 소유권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한한단 말 나와도 맞는 거예요. 권리는 이런 건 소유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 봐주시고. 자, 첫 번째 논점 상인관계죠. 상인관계. 상인관계는 나오면 둘 중 하나예요. 경계가 나오지 않으면 통행권. 물론 통행권 문제가 더 유력해요. 그 판례만 쏟아지니까. 경계 문제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는 경계 말고 뭐 소통, 거기 오른쪽 페이지 220에 소통, 물의 소통, 수류 변경, 6번에는 수지 목근, 나 이런 데 관심이 간다. 관심 좀 끊어주세요. 우리 농사 짓는 시절 아니야.
민법을 제정하던 시절에는 60년에는 우리 농사 짓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웃끼리 물 때문에 싸움나. 응? 응? 벼를 뭐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판례가 없어진 데는 그런 건 다 이미 지나간 과거고. 응? 그럼 뭐 때문에 싸움나느냐? 통행과 길 문제 아니면 경계 때문에 분쟁이 벌어져요. 자, 경계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계. 이웃끼리 경계. 자, 일단 상인관계에서 말하는 물론 상여 규정이 215조부터 244조까지 30개 법조문이야. 이 30개 법조문이 이게 상인관계 법조문이야. 원래 그 소유권 법조문이 211조부터 278조까지 약 60개 조금 넘어요. 그 60개 중 절반이 상인관계 규정이야, 이게. 30개나 돼요, 이게요. 대부분 물에 관한 얘기가 쏟아져 나오죠, 이거. 그런데 경계 얘기도 한 6쯤은 좀 돼요, 경계. 그러면 상인관계에서 말하는 경계, 이 경계는 지상의 경계를 이게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계 그러면 도면상, 지적도 의미하다 어떤 도면상, 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냐. 자, 우리 경계를 어느 의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지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식 배울 때 뭐 지적, 측량 및 수련한 법률에 말하는 경계는 논두렁, 밭두렁, 담장의 경계가 아니라 지적도 배우는 건 선의 경계야.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유기사전은 담벼락, 무슨 논둑, 때에다 나무 한 그루, 바위돌 하나, 이런 것도 이웃 간에 경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는 건물의 일부가 이웃 간에 경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야. 이게 구시가지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알고 있어. 낡은 구시가지야. 여러분 30짜리 건물이 낡은 건물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야. 70년 더 된 건물이야. 근데 항상 이 건물의 외벽, 여기까지는 갑의 토지고 여기부터 내 토지인 줄 알고 있어. 우리는 건물의 외벽이 여기가 경계인 줄 알고 있어. 이게 경계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성묘를 갔는데 아버지가 늘 산을 쳐다보면서 저 소나무 있지. 저 소나무부터 오른쪽은 우리 종종 땅이고 소나무부터 왼쪽 우리 땅이 아니야. 소나무 한 그루가 경계가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한다. 이것도 경계가 될 수 있다. 다 시험에 기출문제 다 나왔던 것들이야. 안 나오면 전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입만 띄면 다 뭐다? 기출지문이다. 난 기출지문 아니고 얘기 안 해요. 왜? 기출지문도 다 소화 못하는 분들한테 딴 얘기하면 뭐해? 딴 얘기하면. 두 번째, 경계는 이웃 간에, 인지소재 간에 공유로 추정한다. 잘 모를 때는 논둑, 밭둑, 이웃께 쌓인 담벼락은 공유로 추정한다. 물론 경계도 내가 내 비용 들여서 내가 쌌을 땐 내 거야. 근데 잘 모를 때 논둑 누가 쌌는지 몰라. 너는 샀지만 이거 단독 가옥인데 그거 샀어 내가. 근데 이웃께 담장 싸줬는데 누가 쌌는지 몰라. 그럼 이웃간에 뭐로 본다? 공유로 추정한다. 경계표는 공유 추정하는데 그렇지만 뭐 할 수 없다. 공유지만 경계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원래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게 공유잖아. 야, 담벼락 쪽에 절반으로, 논둑 쪽에 절반으로. 그건 공유지만 경계표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또 이 경계표 설치하려고 그래. 경계표 이웃끼리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라? 반반씩. 근데 법조문에 반씩이라 돼 있어. 그냥 평등하게 반씩 내라는 거 그냥 법조문에 보면 반씩 부담한다. 이웃 간에 반씩 부담한다. 반씩 부담하는 얘기는 균등하게 부담한다. 균등하게. 근데 이웃끼리 경계 측량 비용은 측량하려고 그래요. 이 경계 측량하는 것을 무슨 측량한다 그래요? 지적법에서. 야, 경계 측량 한번 해보자. 빨간 말뚝 한번 기발 꽂아보자. 경계 복원 측량한다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은 몇 분의 1의 축척으로 한다? 몇 분의 축척? 축척 배웠잖아. 500분의 1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경계 복원 측량 몇 분의 1 축척으로 측량해요? 축척은? 그렇지. 대답 못하는 게 맞지. 어떻게 측량해요? 몇 분의 1 축척으로? 1200분의 1이다, 뭐 600분의 1이다 막 나오고 있어 지금. 아무나 던지고 오는 거야. 막 던져. 막 걸리겠지 뭐 하나. 경계복원 측량은
현재 그 지역의 축척이 아니라 경계를 등록할 때 축척. 이 경계 등록이 만약에 60년대에 된 거야. 그때는 지금은 여기가 뭐 1200번일 지역이지만 예전에 2500번일 지역이었거든. 그럼 2500번일로 해야 되는 거야. 경계를 등록할 때 축척으로 보건 청량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 얘기. 청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아니라 면적 비율로. 그런데 이 뻔한 거 나 참 시험장의 심리는 참 묘해요. 경계 설치 비용은 반씩 평등 균등하게.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로 살짝 바꿔놨어. 경계 설치 비용은 면적 비율로. 측량 비용은 균등하게. 그러면 또 오케이 그러는 거야. 오케이. 바꿔놓는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나는 시험장 가면 왜 이게 눈에 안 보일까? 여기를 속인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야, 한 번도. 그러니까 안 보이지, 시험장 가면. 그래서 이날 문제 풀이할 때는 항상 어디를 속이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 민법학자들은, 민법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은 국어학자가 아니야. 또 민법학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해, 안 단순해요. 단순한 사람들이야. 대학 교수들 얼마나 단순한데요. 지가 맨날 내는 스타일이 있어. 맨날 거기 속이고 맨날 그거네. 그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야, 그게도 족보. 무슨 문제 냈니? 중간고사. 맨날 그거네.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야. 게을러갖고 절대 안 바꿔. 이거 이 사람 맨날 여기만 내면요. 지문 내면 항상 여기만 바꿔. 맨날 거기만 바꿔. 30년째 거기만 바꾸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속이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 눈에 띄어 그게. 아, 여길 속였구나. 항상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점유권의 전혀 반환 청구는 침탈 당날부터 1년인데 그 1년이 중요한 게 침탈 당한 날이 안날이 아니다. 여길 속인다 그러면 안날이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어. 눈에 띄어 그게. 근데 그걸 속이는지 모르면요. 1년 맞는데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나는 항상 문제가 뭐 틀린 게 없어요. 1년 맞는데 1년. 그런데 본인은 의심해. 1년이 아니었고 2년이었나 이게? 엉뚱한 데가 시비 걸고 있어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 앞에 안날이냐? 진짜 당한 날이냐. 예를 들면 이거 속이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해주면 그게 눈에 띄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디를 속이는지를 모르고 인식을 안 해버리면요. 안 띄는 거야. 짧은 시간에는. 마음은 바빠 죽겠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것도 아니지만 이거 속여도 이것도 속아. 설치 비용은 반시, 측량 비용은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부담하는데 이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라라. 관습이 뭐한다? 우선한다. 관습이 없을 때는 반시, 관습이 있을 때는 관습에 따르고 부담하고. 이거 관습 우선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번째, 이 경계선상에서 이 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 제한. 다 할라르잖아요. 다 뭐 그 중에서 242조만 볼 줄 알면 돼요. 여기 거리 제한에 보면 뭐 지하 시설물을 팔 때는 깊이의 반을 떼어줘라. 이웃에 마루라 창문을 설치할 때는 이웃이 보이지 않게 뭐 2m를 떼어줘라. 별의별 거 다 나와.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판례가 없으니까. 하나만 살아있어요. 경계선상에서 건축물을 축조할 때, 건물이에요. 건축물. 이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건물 칠 때는 경부터 얼마를 떼어라? 0.5m, 반 미터 뛴 다음에 건물 쳐라. 이때 0.5, 50cm는 어디로부터? 이게 한 번 나왔어. 그 전에 19회 때. 어디로부터 0.5m야? 가장 돌출된 부분, 지붕 끝이요. 이걸 내는 게 사람이냐?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거리자는 어디로부터 반 미터니 했더니 가장 돌출된 부분. 이게 정답이었어. 응? 여기부터 0.5m 뛰라는 거야. 뛰는데 뛴 다음에 건물 쳐라. 그렇지만 이것도 이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라 거리를 뛰라는 관습이 우선해요. 관습이 없을 때 얼마 뛰라? 반 미터 거리 제한. 그런데 만일 건물 짓는데 이 거리 제한을 위반했어. 얘 건물 짓는데 딱 재봤어. 쟀더니 40cm밖에 안 뛴 거야. 10cm 더 뛰어야 되잖아요. 그거 위반했다면 이 위반 부분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가 요구할 수 있어. 이 땅 주인이 요구할 수 있어. 야 10cm 때려 부셔. 요구할 수 있어요. 50cm 떼어야지. 거리 철거 요구할 수 있어. 위반했다면. 그런데 위반했더라도 이미 공사가 착공된 후 얼마 지났거나 1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5월 또는 1년이 지났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성됐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졌을 때 이때는 뭐만 요구해라? 이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살아있는 거야. 건물 같은 뭐 창고라 이런 거 칠 때 경계로부터 50cm 안 뛴다는 거 우리가 이제 건물 짓고 나면 건축 이런 거 사무실 설계도 해야 되고 건축을 받아야 되잖아. 다 알아. 알아도 이미 공사 완성되거나 차 1년 지나버리면 손해배상 청구할 줄 철권 요구할 수 없잖아. 알면서 한다니까 이거. 알면서. 내가 요번에 내가 약간 짜증난 일이 있었어. 짜증이 좀 그렇고. 그 전에 이렇게 우리 땅인데 땅을 절반을 잘랐어요. 절반 잘라서 팔았어. 한 몇 년 전에 땅을 팔았어요. 산 사람이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고 팔았어 이렇게. 그래서 팔았는데 건물을 졌어요. 근데 건물이 완전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받고 그러니까 딱 규정대로 졌겠지. 그러니까 오늘 봤더니 이제 경계에다 자기 펜스를 쳤을 거 아니에요. 경계에다가 펜스를 딱 치고 나서 그 경계까지 이어서 그냥 부속 건물을 다 연결시켜 버린 거야 이렇게 다 경계가 딱 차게 연결시킨 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건물은 정확히 50cm 띄었어. 근데 그 뛴 50cm 그 거기를 다 메꿔버려 다른 거로 그냥 이렇게 사시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쫙 메꾼 거야 경계까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철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였다면? 공사 완성 전이었다면. 이미 완성됐잖아. 완성된 후에는 철거 요구할 수가 없어. 뭐는 물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 얼마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땅을 쳐다보면 약간 답답해. 경계 딱 갖다 붙여보고 다 철골로 해버리니까 답답하잖아. 이쪽 땅이 답답하잖아. 그걸 사실 50cm 떼줘야 되는 건데 그걸 다 채웠더라고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물으려면요. 이거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 요구할 수 없다. 이제 철권 요구할 수는 없다. 이라는 거죠. 요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런데 느닷없이 이걸 왜 나는지 나는 이거 가장 최근의 문제가 나뭇가지가 이웃 땅에 나뭇가지가 가베토지 의뢰토지인데 경계를 넘어서서 경계를 막 넘어섰어. 나뭇가지가. 이 나뭇가지를 뭐라 불러요? 수지라 불러. 수지. 경을 넘었으면 을은 가바토 쫓아가서 이 경을 넘었으면 나무가 잘라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문제는 먼저 을이 가밭에 제거를 잘라달라. 제거를 청구해야 돼. 청구한 후에. 그래도 제거하지 않아. 일단 청구를 먼저 잘라달라. 청구한 후. 그래도 제거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제거해야 돼? 일단 청구한 다음에 제거해야 돼. 청구한 다음에. 안 잘라주면. 근데 나무 뿌리가 땅 파봐야 돼. 막 나무 뿌리가. 나무 뿌리를 뭐라 불러요? 목근. 나무 뿌리가 경계를 침범했어. 그럼 을은 가밭에 뭐 할 필요 없이 제거를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즉시로 그냥 내가 청구할 필요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 나뭇가지는 청구 제거, 나무 뿌리는 청구 없이 제거. 제거한 다음에 이 나뭇가지 자른 거, 나뭇가지 잘라낸 거, 나무 뿌리 잘라낸 거는 나무 뿌리 잘라낸 것은 잘라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무 뿌리 잘라낸 것은 얘가 달래네. 얘가 달래 내 나무니까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이게 2항 얘기야. 법적 2항이 있어. 나무 뿌리 잘라낸 걸 소유권은 제거자, 을한테 있는 거야. 줄 필요 없어요. 을 거예요. 누구 거다? 을 거예요. 줄 필요 없어요. 중요한 얘기 안 중요한 얘기. 예전에 민법 제정한 게 몇 년이야? 정확히 제정 58년 2월 28일이야. 58년 2월 28일 공포하고 나서 유예기간 준 거야. 그때는 일제 35년간 조선 민사령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법을 제정 공포하고 60년 1월 1일부터 이 민법을 시행하겠다. 그럼 결국 58년 2월 20일 제정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회야? 농사 짓는 땅들에. 농사 짓는 땅에 이웃끼리 뭐 때문에 쌈나요? 나무 때문에 쌈나. 응? 이 밭둑에 감나무가 무슨 밤나무가 호두나무가 줄비하면 한쪽이 그늘져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그늘져서 나무까지 잘라달라. 큰 나무 밑에는 뭐가 안 돼? 경작이 안 되잖아. 큰 나무 밑에는. 나무 뿌리 자르겠다. 이거 쌈날 일이야 이게. 지금은요. 안 싸워 이것 때문에. 소송 안 벌어져요. 나 단독주택 하나 매입했어. 옆집이가 사이도 안 좋은데 어느 날 봤더니 담장 우쪽으로 나일락 꽃나무가 이렇게 넘어왔어. 전화했어. 경험도 잘라 인간아. 네 나무가 지금 네 나일락 꽃나무가 니네 목련나무가 우리 담장을 넘어왔잖아. 넘는 부분 잘라달라. 안 자르네? 소송 내버렸어. 그냥 제거하라. 판사가 뭐래요? 가. 빨리 집에 가. 그래요.
판사는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 네가 이 소송을 내서 판결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거야. 왜 남과 왜 자르라는 거야. 왜? 그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아니잖아. 정원수잖아요. 왜 자르냐. 낙엽 떨어지잖아. 낙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응? 그런 권리 남용이라 부르는 거야. 네가 나무를 잘라달라는 그 마음 속에는 상대방을 해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상대를 가야겠다는 요소가 있는 거야. 그래버린 소송은 다 기각시켜버려요. 그게 제일 소송에 중요한 거야. 내가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남용이라 부르는 거야. 내가 행사하는 권리에 비해서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면 너는 상대한테 피해를 주겠다는 가해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래버리면 다 소송을 기각시켜버려요. 나무가 있다고 소송하면 다 기각당한다니까. 어쨌든 뿌리에 소송이 있다. 이걸 다 내고 지랄들이 아주. 이게 책은 죄송해요. 저는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그냥 농담 삼아 한 거지. 저는 그렇게 거친 언어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 봐주세요. 정도 경계. 다 봤네. 뭐 볼 게 뭐 있어? 그 뒷페이지까지. 자, 통행권 볼까요? 통행권. 통행권이야. 우리 뭐 주특기지 뭐 줄줄 나와야지. 첨장 가서 절대 용서 못 받는 문제가 있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디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전쟁에 져도 뭐 경기에 실패한 뭐 용서할 수 없다. 시험에 떨어져도 이 문제 틀린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문제가 있어. 판례 쏟아지는 거. 유동적 무효. 여기 통행권 이런 데는 또 여기 중간 생략 등기 추정료. 이런 데 다른 문장이 없잖아.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은 판례만 몇 번이나 정리하면 새로운 문장이 없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판례에 따라라. 판례가 없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판례 있는 거 만들어야지. 그냥 있는 거만 쓴단 말이야. 그럼 맨날 똑같단 말이야, 지문이. 그래서 판례가 많은 부분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좀 외울 게 많으니까. 근데 한 번만 잘해놓으면 100% 맞는 거야. 그래서 통행권도 마찬가지죠. 통행권도 살짝 지겨워, 인정. 통행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살짝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나는 아직도 안 지겨워. 신선해. 그러면 갈 길이 먼 사람이 아직도. 통행권 얘기 나오면 약간 지겹네. 공부가 되기 시작한 거야. 약간 지겨우면 안 돼. 많이 지겨워야 돼. 저기 또 애네. 이 정도 돼야지 맞춰. 자, 통행권이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공로라는 게 뭘까 도대체? 공로, 공적인 도로 사이에. 그냥 길이 없다 길 내면 다 되지 길을. 공로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으니까? 내가 판례 많이 찾아봤어. 근데 공로의 의미를 정확히 법조문에는 공로라 있어. 어느 토지와 공적인 도로 사이에 길이 없을 때는 남의 길을 낼 수 있다. 공적인 도로가 뭐냐 도대체가. 그러면 대장 떼보면 지목이 도로용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 대장은 도로용지가 돼 있지 않지만 또 이렇게 우리 도로 이런 공법에 보면 도로를 이렇게 또 현황 도로를 쓰고 있는 도로로 지정된 게 있잖아요. 지목은 도로가 아니지만 그렇게 장부에 행정부 관련 장부에 도로라고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길이냐. 이게 애매해요.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판례를 가만히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길이 없어 길을 내 통행권은 상상외로 좀 좁게 인정하는 것 같아. 생각보다 넓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은 이렇게 저장했지만. 그래서 공로라면 적어도 거기가 우리가 뭐랄까 행정부가 관리하는 그 장부에 도로라고 등록이 돼 있는 어떤 공적 장부에 그것 사이에 길이 없을 때 길을 낼 수 있지만 단순히 길이 없다 길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좁게 보는 것 같아. 공적 도로 사이에 길이 없을 때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길 낼 수 있다. 이때 남의 토지 길을 내는 사람 A토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른다? 통행권자라고 부르고 이걸 뭐라 불러요? 통행지 소유자라 부른다. 아무것도 아닌 용어지만 시험장 가면 그림 나온다, 그림 안 나온다. 시험장 많이 갔다 왔나 봐. 다 그러고 그림 안 주는 거 다 그러고 그림 안 줘.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 그러면 오늘 이것도 헷갈려. 이것도 누구면 자, 근데 통행권자는 누가 남의 땅에 길을 낼 수 있죠? 길 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이 A 토지의 소유자뿐 아니라 A 토지의 지상권자, 땅을 빌려서 지상권자, A 토지의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은 채권 물건이 아니야. 응?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 물론 토지의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도 길이 없다면 남의 토지 길 낼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는 거죠?
소유자와 소유자끼리만 길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린관계는 이용관계 조절이지 소유자와 소유자는 정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 있다면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인도 적용받는다. 얘들도 길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A 토지에 누구는 길낼 수가 없다. A 토지에 불법점유자. 모자랐다 통행권 인정해. 불법점유자. A 토지에 누구는 안 된다? 명의신탁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지문 중에 뭐 취득시효를 배울 때도 그렇고 또 유치권도 그렇고 법정신탁권도 그렇고 이게 요소세대가 명의신탁 얘기 잘 안 하지만 명의신탁자,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을 우리 법에서는 뭐로 봐요? 명의신탁 했어, 명의신탁. 응? 뭐 이자를 명의신탁, 삼자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했어. 명의신탁을 뭐로 봐요? 범죄로 봐, 범죄로. 그러니까 명의신탁에 봐도 걸리면요. 민사문제 아니라 형사문제까지 물어. 뭐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얼마의 벌금도 물리고 민사문제, 형사문제 다 문제 삼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 푸는데 명의신탁자가 어떻고 명의신탁 어떻고 그러면 다 인정 안 한다. 아무것도 없다. 인정 못해. 그럼 다 맞아. 유치권 문제를 풀건 법정상한 문제를 풀건 어딜 풀건 근데 명의신탁이 어쩌고 인정 안 해. 뭐 잘했다고. 범죄를 취급하는 형사 문제를 취급하는데. 그래서 명의신탁이란 말만 나오면 뭐든지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응? 뭐 잘했다고 뭐 인정해 주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남의 길을 냈는데 길을 냈을 때는 길을 냈다면 그래서 길을 냈지만 그렇지만 저 부분에 A가 남에다 길을 냈더라도 점유를 수반한다, 수반하지는 못한다. 수반하지는 못해. 가끔 통행이 필요할 때만 쓰라는 것이지 360을 여기 깔고 앉을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얘가 점을 수반하면 어떻게 수반할까? 남의 땅 길 내고 여기다 도로 포장하고 시멘트 공구리 치고 돌계단 설치하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필요하다면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도로도 포장할 수 있고 또 통해 방해되면 장애물도 뭐 제거할 수 있고 이런 권리는 다 있어. 있지만 여기를 360 점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가 남의 토지에 통로 개설하고 사용료 내요 유상 뭐 1년에 100만씩 내고 여기다가 통행할 때뿐 아니라 A가 갖다 고추도 널고 여기다가 벼도 널고 막 그러네 얘가 이 돈은 누가 포장한 거야? A가 한 거야. 자기 돈 들여서. 그 통행 안 할 때는 뭐 고추도 널고 뭐도 널고 막 널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추는 누가 넣는 거예요? B가 널러 왔어, B가. 고추 농사지는 음성 고추 살인 사건이야, 이게. 이 고추를 말려야 되는데 이 햇빛 잠깐 나면 말리기 좋잖아요. 근데 이 통행권 문제들 싸웠어. 길 내달라. 내준대 안 내준대. 안 내 소송까지 갔지. 판결 받아 길 낸 거야. 통행을 내라. 100만 원씩 냈어. 그래서 얘가 이제 고추를 말리려고 이렇게 왔어. 얘가 또 고추 들고 나왔어. 치우래. 야, 내 땅이야. 네 땅이면 내가 통행권 확보해서 사용료 내고 있어. 고추는 내가 말릴 거야. 고추는 내가 말릴 수 있어. 서로 말릴 수 있대요. 고추는 누가 말리는 거야? B가 말리는 거야. 통행권 있다가 그 부분에 소유권을 배제하는 건 아니야. 네가 통행할 때만 쓰라는 것이지. 점유를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여기를 점유를 사용하면요. 얘가 막 사용해. 고추 말리고 막 사용하면요. 이거 의무반이야. 의무반이기 때문에 통행권 소멸시킬 수 있어. 법으로 얘기하면. 다 사진 찍거나 다 증거 확보하나 늘 점유를 수반합니다. 그럼 의무반이잖아. 의무반한 사람은 권리 인정할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사용하기는 B가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경운기 몰고 나오면요. 얼른 걷어주면 돼. 차놓은 걷어주면 돼. 지나가면 다시 깔면 돼. 통행 방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점수 소멸 권리는 아니다. 세 번째. 또 통행권은 고정된 개념이다. 고정된 개념은 아니다. 고정된 개념도 아니다. 필요하다면 옮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얘들이 응용해 낸단 말이야. 먼저 통행권 내 판결 받았어. 이게 말로 되겠어요? 판결 받았어. 확정 판결 받았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싸움 나면요 소송 내요. 판사는 이러저러해서 공로사 길이 없습니다. 그 통행 요구했더니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 길 내라고 해주세요. 그럼 소송 낼 때 다 도면을 그려야 돼. 이러저러해서 이쪽으로 길을 내겠다. 다 도면 첨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이런 통행권 소송에 들어오면 원래 성의 있는 판사들이라면 이게 과연 남의 이거 소유권 침해하는 거잖아. 권리 침해하는 거잖아. 그렇지만 이게 남의 땅 꼭 길을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인가? 이 소송이 들어오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 돼? 판사가 원래 출장 나와야 돼요. 평택법원에 이게 제기되면
현장을 나와봐야 돼. 판사가 나와서 정말 이 땅이 여기다 길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게 남의 소유권 침해하는 거란 말이야. 소유권 침해하다 길을 내는 게 공익에 맞는 건가? 봐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떻게 하셔서 안 나오는지는. 나 판사들 출장 다니는 판사들 못 봤어. 그건 다 도면으로 첨발을 한다고. 도면으로. 도면 그려줘야 돼. 그 요 부분으로 길 내라 해주세요. 길도 몇 미터, 2미터 다 정해야 돼. 아, 길 낸다고 막 8미터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서 판결 받아서 판결로 통로를 개설했어. 그런데 옮겨야 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왜 옮기는 거예요? 아니, 물론 옮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옮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면 옮길 수 있어. 옮긴다 그러면 옮기래 옮기지 말래요? 옮기지 말라 그러죠. 그럼 또 뭐 해야 돼? 또 소송 내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판결로 통행과 한 것도 다시 서로를 제기해 판결을 부인해버리고 먼저 판결을 부인해버리고 새로이 판결 받아서 또 다시 통행권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판결을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 판결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소송 제기해 판결로 옮길 수 있는 거야. 판결 얘기가 2번 나오는 거야. 2번 나와요. 그렇지. 결국 소송해야지. 일로 옮기란 판결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판결을 부인해버리고 다시 판결 받아서 옮길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네 번째. 이때 남의 길 낼 때 폭이요 폭. 넓이. 그 남의 땅 길 낼 때 몇 미터 도로를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는 거지? 넓이는? 이걸 중요하잖아요. 현재 항상. 현재 뭐라고요? 필요한 뭐에서? 범위 내에서만 통로를 결정해야지. 현재 필요한 범위가 아니라 장래의 이용상을 고려하여 통행권을 결정이 큰일 나는 거죠. 장래 버스 들어올까지 예상해서 막 8m짜리 도로 내놓으려고 그래. 또는 뭐 건축법 이런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냥 현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 하나 더 보자면 이때 주거 생활의 뭐 안정이라 그럴까? 주거 생활의 보호라 그럴까? 주거 생활의 보호와 길 문제 통행 이웃 주민들 통행 길 문제요. 이 통행권이 서로 충돌했어. 어떤 주거 생활의 주거 생활을 보호해 주는 거야. 사생활 보호, 주거 생활 보호해 주는 거야. 길 문제 통행권이 충돌해 버리면 우리 판례는 어느 것이 우선시 된다? 어느 것이? 이 길문, 자, 보세요. 우리 아파트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어. 우리 아파트가 한 650세대 되는 제법 그래도 큰 단지인데, 여기 이제 단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큰 길이야,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 근데 이제 아파트 정문부터 후문까지 아스팔트 길 깔아놨지, 우리도. 근데 사람들이 1, 2 가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꼭 1, 2 다니는 거야, 1, 2. 나만 정문에서 후문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차들 많이 다니니까 소음 나지, 애들 위험하지. 그러니까요. 경비 아저씨를 보고 주민이 열어갖고 딱지 붙여. 아니, 거기 주민들한테 그 딱지 붙여서 그 주민들 딱지 붙인 건 통과시키지만 딱지 안 붙인 것은 일단 잡아. 어디 가십니까? 몇 호 가십니까? 그러면 그냥 진행하는 데가 돌아가. 주민들만 들어오게 해봐. 하도 차를 많이 다니니까. 이걸 막아버렸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파트 대지권이자 이게. 아파트 대지권이다. 이게 현황은요. 도로로 또 등록이 돼 있어. 이 도로 등록이 돼 있어. 도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야. 행정부 관련 장부에는 또 요거는. 응? 아니 왜 길을 막고 난리야? 뜯어. 응? 우리 지나가게. 아, 못 뜯어. 주민 아니면 통과 못 해. 이거 아파트 대지권. 쌈났어. 길 막을 수 있다, 못 막는다. 막을 수 있다. 주거생활이 우선이야. 그래서 다 통제해요, 지금. 정문 후문이 통과 나는 차들 잡을 수 있어. 다니지 마라. 딴 데로 돌아가라. 왜? 주거생활 안정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정문 후문 생각하세요. 그거요. 이게 우선한다. 이런 판례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통행권이 있지만 유상통행, 무상통행. 대원칙은요. 대원칙은 유상통행이다. 통행료는 쌍방이 협의로 결정해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에? 아, 땅은 남의 땅 길을 낼 수 있지만 협의해서 결정하는 협의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지. 쌈나지 맨날. 감정성이 얼마나 큰데 저거. 남의 땅 길 내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 땅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속상해. 얘는 소지만 이거 감정 많이 상하죠.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법원에 청구해서
결정을 받으라는 거야.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A가 청구해요? B가 청구해요? A가 뭐 답답 다 청구해. B가 청구해야지. 응? B가 판사님, 법이 그렇다니까 통행권 인정합니다. 내 땅 길령이 인정하는데 사용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됩니다. 결정해 주세요. 소송 들어가면 판사가 주변의 직가를 고려해서 원의 직가를 이게 여기를 도로용지로 보지 않아요. 여기가 만약 공장용지라면 여기 공장용지를 보고 대지라면 대지로 봐서 이 근처 이 대지 가격이 얼마야? 공장 얼마? 이거 결정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평당 그래도 100만 원 나가는 땅인데 100만 원 나간 땅이 50평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가치는 50평이면 5천만 원 맞나요? 100 그렇지 5천만 원 가치 있으니까 5천만 원의 법정이자 5% 잡아서 3, 5, 15 1년에 150만원씩 내라. 결정해줬어. 결정 받아야 돼. 통보했어. 결정해서 통보했는데 보상치 안 내는 거야. 제가 보상치 않는다면 돈 없다가 안 내요. 3년치는 안 냈어. 150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판사가 결정 받아서 통보해주지 않았느냐? 응? 이거 결정 받으려도 법무사 비용 들어갔어요. 내가 할 수 있나? 안 내는 거야. 보상치 않는다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 소멸치 않는다는 얘기는 3년치 사용은 안 내고 있어. 안 냈다. 길 막을 수 있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그럼 안 낸 거 어떻게 해? 150만 원 3년치면 450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내야 돼요. 소액재판. 450을 지급하라는 판결 구합니다. 지급하라. 판결 나왔어. 판결 450 지급하라 나오면 내야 안 내요? 판결 나왔어. 소액재판 내갖고요. 내야 안 내요? 줄로 같으면 그 전에 줬어. 그 전에 줬어. 그럼 어떻게 돼? 판결 받아서 450 지급하라. 소액 판결 받았어요. 이걸 압류 잡아버리는 거야. 압류 잡아버렸어. 그래도 안 내면 경매해버려. 그럴 수는 있을지언정 사용권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 유상통행은 모든 사람 유상통행이 아니라 몇 명한테만 유상통행이다? 한 명한테만 받으면 유상통행권자의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출입하는 자들은 얘들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모두 무상이야. 그러니까 사용료 몇 명한테만 받더라. 한 명한테만 받으면 나머지 다 뭐다? 무상이다. 만약에 다니는 사람만 다 받을 수 있으면요. 얘가 제일 먼저 길을 낸 거야. 그러니까 150만 원 내라. 한가지고 내 길 포천행했어. 근데 이쪽에도 뭐 좀 생겼어. 얘도 또 일리 다니네? 얘도 생겼어? 얘도 이걸 다니네? 다 다녀. 그럼 얘들한테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내 땅 50평이 들어간 것은 150만 받은 걸로 다 해결된 거잖아. 다니는 사람만 다 받을 수 있어. 그럼 이 괜찮네 장사 이거 짭짤하네. 톨게이트를 그것도 차려봐요. 톨게이트. 도로공사요? 다니는 사람만 돈 받게. 그래서 한 명한테 받으면 내 손실은 다 보상된 거야. 그러게 나머지는 다 무상이다. 무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무상통행이에요. 무상통행. 다음 같은 경우는 남의 터길 내고 유상이 아니라 무상통행이다. 무상통행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첫째, 원래는 이게 이제 법적인 얘기고 공로의 접합, 공적인 도로의 공로의 접합도 한필 토지였으나 이게 일부 분할로, 일부 양도로. 그러니까 분할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게 한 집을 쓰고 있는 한 필지야. 다 갑의 토지였어. 분할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집원을 이렇게 매겼다면 둘 다 길이 있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할 안 한 거야. 이렇게 분할 안 하지 않고 분할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5-1 써서 이 땅을 을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통로가 없어졌잖아. 지금 통로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일부 분할로 통로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부 분할 당시에 얘를 뭐라 불러요? 일부 분할 당시에 얘를 뭐라 불러요? 취득자는 일부 분할 당시에 당사자는 꼭 을을 입혀내요. 당사자는 분할지상으로, 분할시킨 토지로. 이걸 분할시킨 토지라는 걸 분할지상이라고 불러. 분할지상. 분할시킨 토지 위로 무조건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길 문제는 강행규정이야. 왜 강조하냐면 원래 상린관계는 물권법이 임의규정들이 대부분. 관습 있다면 관습에 따라라. 득약 있다면 득약에 따라라 말아. 그런 말이 많아. 강행규정이 어떻게 강행규정 관습이 우선합니까? 그런데 통행권 길 문제만은 강행규정이야.
특이하로 배제할 수 없어. 자, 무조건 길낼 수 있다 없다. 강제로 길낼 수 있다. 길내고 유상통행 무상통행. 무상통행이야. 그렇죠? 그럼 이런 분할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분할하고 통행권을 인정 안 하면 대한민국 토지는 어느 순간 맹지천지가 돼버려요. 너 이런 분할 소용없어. 무조건 네 땅을 길내는 거야. 무조건. 특이하로 배제할 수도 없어. 강유정이야. 길내고 나서 무슨 통행? 무상통행. 그래서 내가 쓰고 있다가 여기 길내서 쓰고 있어 창고 지고 쓰고 있다가 팔았어요. 여기를 병한테 팔았어요. 우리 병 같은 사람 뭐라 불러요? 병 같은 사람을 일부 분할 토지의 양수인은 승계인은 전득자는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얘는 얘에 이어서 길을 쓸 수 있다, 길을 쓸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다시 얘랑 협의해서 결정해라. 협의해서 결정한 얘기가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유상으로 돌아간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내가 선생님 내가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여기 시험장관도 만났어. 이 지문이 제일 많은 확률이 클 거예요. 다시 반드시 이 지문 나오겠죠. 뭘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용어를 쓰자는 거야. 을을 뭐라 부른다고요? 을을 당사자, 취득자, 병을 뭐라 부른다고요? 승계인, 양수인. 근데 일부 분할 토지의 양수인은 그럼 양수인이 얘를 얘기하는 건지 얘를 얘기하는 건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들이 쓰는 용어를 잘 익혀 두셔야 돼. 그림 안 주기 때문에. 을은 이렇게 불러 항상. 병은 이렇게 불러. 이해되죠? 네, 유상으로 돌아야 된다. 또 무상통의 예외가 어디 있냐? 원래 법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판례는 여러 필지 토지가 있어. 세 필 토지가 있어. 길이 있어. 세 필지는 지번이 달리 쓰는 거죠. 25지번, 26, 27. 다 누구 거냐? 갑의 토지야. 여러 필지가 갑의 토지야. 자기 땅일 때는 이 땅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되지. 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 지 땅이니까 다. 원래부터 한 필지가 아니었어. 여기는 한 필지였잖아. 원래는 한 필지를 일부 분할을 그렇게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땅을 팔으래. 이 땅을 을한테 팔면서 특약상 만일 통로만은 다른 쪽으로 내기를 한다. 통로만은 만일 통로를 요구할 때는 평당 200만 원씩 매입한다. 30평을 매입한다. 통로 요구할 때는 다 특약 넣었어. 그거 팔았어. 갑자기 길 내겠대. 이쪽으로 길 내겠대. 길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원리야. 여러 필지가 동일인 소유였는데 동일인 필지 중에서 통로가 없는 토지를 매매했을 때는 매도인의 다른 토지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무상통행입니다. 똑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분할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필지 동일인 소유일 때 요가 매매했을 때 매도의 다른 토지로 길 낼 수 있어. 특이하로 배제 못해. 무상통행이다. 이것도 하나. 두 번째, 이건 판례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또 무상통행이 뭐가 있냐? 오랫동안 무상이 된 것을. 자, 우리 땅으로 길을 쓰고 있어, 이웃 사람이. 길 쓴 지는 이미 30년, 40년 넘어요. 근데 왜 사용료, 땅값 나라 얘기 안 했습니까? 옛날엔 여기가 땅이 평당 쌀 한 말 가던 시절이야. 돈 10,000원 가던 땅이야. 몇 평이나 들어갔다고. 이게 지금 도시화가 돼갖고요. 평당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길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뭐라도 받아야 되겠어, 이제는. 통행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달라 그랬더니 안 준대. 소송 내버렸어요. 판사님, 이러저러 해서 통행 받아야겠습니다. 자, 오래전 무상이 된 것을 이제 와서 30년 만에 새삼스럽게 유상을 요구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의 신의칙에 위반해서. 계속 무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땅을 남들 길로 쓸 때 너무 오랫동안 사용료 안 받으면요. 30년 만에 갑자기 사용 달라면 못 한다는 거야. 오랫동안 무상이 된 것을 이제 와서 새삼 유상 요구하는 건 인간의 신의 반항 때문에 계속 무상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자, 네 번째는 우리 땅인데, 자, 땅은 우리 땅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이만큼이 길로 들어갔어, 길 들어갔는데 여기가 뭐 저기 마을 버스도 막 다니고 막 그런 아스팔트 깔려서 2차선 도로야. 2차선 도로 들어갔어. 근데 우리 땅에 한 30평 들어갔어. 그러면 이 도로 만들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지자체에서. 수용을 했어야지, 수용을. 근데 어떻게 된 게 수용이 안 됐어, 저게. 측량했더니
마을버스 아닌 2차선 도로가 우리 땅이 들어가 있는 거야. 뭐 한 30평이. 내 지자체 쫓아갔어. 아니 봐라 이 공용에 제공되는 이 공용용 도로가 도로가 지금 30평 개인 땅이 들어가지 않나. 이제라도 수용보상금을 해달라. 30평 땅값 달라. 걔들이 뭐래요. 해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 없어서 해줄 수가 없대. 그럼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용료. 사용료 달라. 자, 사용료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공용에 제공되는 너 개인이 쓰는 것이 공용에 제공되는 길로 들어가 버린 거야. 내 땅이. 이거 사용료 받을 수 있어? 없어요? 판례 따른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도로의 일부를 쓰더라도 그 도로가 공용에 제공되는 도로일 때는 무상이다. 세 가지가 무상이야. 세 가지가. 너무 오랫동안 무상이 된 것을 이제와 유상요구할 수 없다. 내 땅이 길로 사용되더라도 공공에 제공되는 공용에 제공되는 도로 사용될 때는 무상이다. 이해되시죠? 교과서 없는 얘기야. 좀 더 보자, 좀 더 보자 그 정도. 혹시나 요즘은 그렇지만 내가 얘기한 거 주거 생활이 우선한다는 거. 응? 원래 한 필지가 아니었다고 여러 필지 동일인 소유일 때는 무상통행권이 있다는 거. 다른 매도인 토지를 통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다. 최근의 판례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소유권 취득에서 취득시효 문제 봐야겠죠. 좀 10분 쉬었다가 취득시효까지만 오늘 마치고 집에 가자고요. 그래요.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네.